넌 경영자 체질이 아니야. 동생아, 내 이름은 박도현. 15년 동안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부티크 호텔 체인 해진스테이의 운영 책임자로 일해왔다. 나는 대표도 이사회 자리도 바라지 않았다. 단지 전국 7개의 호텔이 원활히 운영되고 직원들이 존중받고 고객이 다시 찾게 만드는 일을 조용히 해왔다. 그런 나를 우리 누나 박세리는 냉정하게 내쫓았다. 이사회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녀가 말하던 이 이사회는 사실상 그녀와 그녀가 연세대 MBA 시절부터 끌어온 친구 2명, 그리고 아버지가 전부였다. 11일 전 아버지가 회장직으로 물러나고 세린 누나가 대표가 된 이후 그녀의 첫 결정은 나를 내보내는 것이었다. 너 대신 마루엔 호텔, 머로원 호텔 출신 컨설턴트를 데려왔어.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며 가족 사진을 조심스레 박스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1972년에 처음 세운 진주 하진호텔 앞에서 찍힌 흑백 사진을 넣었다. 할 말 없어? 누나가 물었다. 완벽하게 정리된 외모, 흠잡을 데 없는 네이비 재킷.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강릉점 리노베이션 잘 해결하길 바란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강릉 하진호텔. 우리 체인 중 가장 크고 복잡한 호텔. 현재 리노베이션이 늦어지고 예산은 이미 초과 상태였다. 그 문제를 이제 그녀가 혼자 감당해야 했다. 강릉 본사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나는 한마디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15년 동안 쌓아온 시간이 단 15분 만에 무너졌지만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내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 그건 5년 전 아버지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도연아, 호텔은 사람이 만드는 거다. 하지만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그 조언은 당시에는 단순한 부동산 철학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말 이후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의 첫 호텔은 진주 외곽의 오래된 여관이었다. 박춘식, 내 할아버지는 군 제대 후 친구들과 함께 낡은 건물을 고쳐 숙소를 열었고 그게 바로 하진장여관이었다. 아버지 박근태는 그 여관을 하진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90년대에 체인화 전략을 시작했다. 누나 세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투자 설명회, 업계 컨퍼런스에 나섰다. 나는 반대로 설비팀과 함께 보일러실을 돌아다니며 시스템을 배웠다. 16살 때에는 숙박 고객의 컴플레인을 직접 해결했고 18살엔 리넨 공급 계약을 단독으로 협상했다. 내 누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넌 그걸 실현하는 기술자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진스테이를 키웠고 그 균형은 꽤 오랫동안 유지됐다. 그러나 5년 전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이제 슬슬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말한 순간부터 균형은 무너졌다.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체인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진주, 강릉, 순천 호텔 세 곳이 자체 소유한 건물이 아닌 장기 임대 건물이라는 점, 그 임대 계약은 80에서 90년대에 체결된 70년 이상짜리 계약이었고 토지주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그 후손들이 지금은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아버지, 이건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임대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자 아버지는 조용히 내 말을 들으셨다. 지금은 자본이 부족하다. 너는 어떤 생각이니? 제가 직접 사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아버지는 조용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건 상당한 개인 자산이 필요할 텐데. 몇 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진스테이를 믿습니다. 그 다음 주 아버지는 나를 은행장과 연결해 주셨고 3달 뒤 나는 진주, 강릉, 순천의 토지를 모두 매입했다. 이후 하진스테이와 새로 계약을 체결해 5년간 낮은 임대료를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임대를 계속했다. 세리는 이 사실을 아나? 모든 서류는 법무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그런 문서를 잘 안 읽잖아요. 아버지는 웃으셨다. 그 아이는 숲을 보고 넌 나무를 보지. 언젠간 그 나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강릉을 떠나며 나는 운전석에서 미소 지었다. 이제 그 날이 온 것 같군. 해구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다. 15년 동안 하진스테이의 모든 호텔에서 올라온 야간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내려 베란다에 앉았다. 서울 한강 건너편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화물선들. 군더더기 없는 궤도, 목적만을 향한 정숙한 움직임. 마치 나 자신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강릉 하진호텔 설비팀장 최명훈. 형, 들었습니다. 회사가 형을 잃은 건 큰 손해예요. 새 컨설턴트, 공사비 절감한다고 기존 설계 바꾸는 중입니다. 솔직히 불안해요. 나는 짧게 고맙다고만 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잠시 뒤 또 다른 문자. 이번엔 아버지였다. 보림다방 8시, 보림다방. 진주 본사 시절 아버지와 함께 첫 계약을 따는 날 간단한 커피를 마셨던 곳, 거기서 아버지는 이미 앉아 계셨다. 예전보다 어깨가 더 수그려져 있었다. 세린이가 사후 통보했더구나. 맞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커피잔을 들어 조용히 마셨다. 그는 한참 말을 멈추더니 결국 털어놓았다. 세린이는 회사를 더 현대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가족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아버진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이 사회가 그녀의 비전을 지지한 건 사실이야. 우리는 서로 말없이 팬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몇 년 전과 똑같은 메뉴.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잠시 뒤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땅 문제 말인데. 세린이는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더구나. 공시 문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단지 그녀는 읽지 않았을 뿐이죠. 그의 얼굴에 미묘한 불안이 스쳤다. 재계약 시점이 고지지 3개월 후입니다. 제 변호사가 이미 재계약 조건 준비 중입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도연아, 넌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니?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해왔다는 것, 그리고 나 역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복수도 아니고 회사에 대한 애정만도 아니었다. 시세 기준의 임대료를 적용할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 운영비가 크게 오를 텐데.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다방을 나섰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세린이는 사업을 승부로 봐. 넌 기반으로 보지. 그 차이를 잊지 마라. 나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세린이 나를 과소평가한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두 형제를 다른 방식으로 대했다는 구조적인 균열의 결과였다. 이틀이 지나도록 세린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그동안 조용히 내 서재에서 강릉, 진주, 순천 토지 관련 서류들을 정리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 그리고 하진스테이와 체결한 5년짜리 임대 계약서. 모든 문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다. 그러던 중 강릉시청 부동산 포털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뭔가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다. 개발허가 신청서 신청인 유세린, 결혼 후 이름, 사업명, 합의전 호텔, 프로젝트라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합의전 호텔, 하진스테이, 해진스테이와 거의 같은 이름이 아닌가. 등록된 사업자, 합의전 파워트너즈 LLC 대표, 유세린. 등록된 위치, 강릉시 외곽 신도시 개발의 정지. 그녀는 새 호텔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도 하진스테이의 기존 호텔들과 동일한 시장을 겨냥한 직접 경쟁 체인을. 나는 숨을 고르며 순천과 진주 지역도 검색해봤다. 결과는 같았다. 모든 프로젝트가 합의전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법인을 통해 따로 개발 중이었다. 투자 유치는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세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이런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 운영 경험과 고객 기반을 활용해 대한민국 중견 호텔 시장에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를 딛고 자신만의 제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내 변호사 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합의전 파워트너즈라는 법인과 유세린 대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분석해 주세요. 세린 대표님이요? 그게 하진스테이와는 별개인 사업인가요? 전혀 연관 없어야 할 사업인데 모든 정황이 이상하게 얽혀 있어요. 불법은 없어도 윤리적으로는 심각합니다. 이틀 후 서지은 변호사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가 내민 파일은 두껍고 무거웠다. 이 사업 계획서. 내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미 한참 돌고 있었어요. 외부 공개는 안 했지만 세린 대표는 하진스테이의 브랜드, 인력, 고객 데이터를 경험 기반 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린은 단순히 나를 회사에서 내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계획 전체에서 나는 방해물이었고 하진스테이 전체는 그녀의 발판이었으며 직원들은 실험 재료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 걸려있는 흑백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우리 할아버지가 진주에서 첫 호텔을 세웠을 때 찍힌 사진. 가족이란 최소한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사.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세린이 하진스테이의 간판 뒤에서 자신의 제국을 준비하고 있다면 나는 그 그림자 밖에서 완전히 다른 연합을 만들기로 했다. 나는 곧장 연락망을 뒤져 한때 나를 스카우트하려 했던 인물에게 연락했다. 정태현, 국내 대형 호텔 그룹 그랜드이스트의 CEO. 그는 3년 전 하진스테이 강릉점의 운영 방식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박도현 본부장?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겁니까? 다이렉트로 말씀드리죠. 하진스테이가 곧 강릉, 진주, 순천 호텔을 처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물은 매물로 나올 것이고 땅은 제 소유입니다. 흥미로운 상황이군요. 건물을 인수하신다면 토지에 대해선 제가 우선 임대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기존 직원 전원 고용 유지. 리브랜딩은 자유지만 사람은 지켜야 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일단 만나죠. 내일 아침 7시. 여의도 본사 21층입니다. 다음 날 나는 도심을 내려다보는 그랜드이스트 본사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정태현 대표는 내 앞에 놓인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자료는 충분하네요. 수익성, 위치, 기존 평판. 전부 우수합니다. 근데 궁금하군요. 박 본부장은 왜 이걸 우리에게 넘기려는 겁니까? 그냥 임대료만 올려도 훨씬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나는 창밖의 한강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쪽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세린은 이미 하진스테이 이름을 이용해서 새 호텔 체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의전이라는 이름으로요. 같은 시장을 노리고요? 네, 내부 고객 데이터와 기존 자산을 경험 기반으로 명시해가며 투자 유치를 진행 중입니다. 정태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건 사실상 기업 내부 정보 유출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모호하죠. 그녀가 직접 데이터를 들고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윤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다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안은 간단합니다. B사에서 건물을 인수하고 저는 토지 임대를 제공하며 전체 운영 전략에서 조력자로 남겠습니다.
단, 이 브랜드가 다시는 그 이름에게 휘둘리는 일은 없도록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인수 후 리브랜딩을 하되 핵심 직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장 운영도 그대로 유지하고 박 본부장께는 전략 고문 역할을 제안드리죠. 나는 손을 내밀었다. 계약 조건은 서면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밤까지 보내겠습니다. 나는 건물을 나서며 강하게 느꼈다. 세린의 게임판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반격이었다. 보낸 사람, 박세린 제목, 자료 공유 요청 도현, 강냉점 관련 도면과 계약 자료가 내부 서버에 안 보이네. 확인 부탁해. 갑자기 건설사 쪽에서 공사 중단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생겼어. 나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떠난 건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녀가 잃은 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핵심 그 자체였다. 이사회 소집 통지서가 도착한 건 하진스테이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등기 우편으로 박도현 전 본부장 앞으로 배달된 법적 통보서였다. 내용, 당신이 보유한 토지와 관련된 임대 갱신 조건이 회사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함. 또한 최근 자산 분할 매각과 관련된 외부 소문에 대한 입장도 요구함. 서진 변호사는 이 문서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사실상 공개 협박입니다. 회사 측이 도현 씨를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예요. 자진해서 다시 걸어 들어가게 만들려는 거죠. 나는 메일을 탁 닫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죠. 이번엔 내가 말할 차례니까. 그날 오후 2시 나는 6개월 만에 하진스테이 본사 회의실로 다시 들어섰다. 그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기만 했다. 가장 앞자리에 세린이 앉아 있었다. 블랙 투피스 슈트, 자로 잰 듯한 정리된 머리. 그 옆엔 아버지, 그리고 이사 3명. 나는 회의실 끝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저희 회사가 보유한 3개 호텔의 운영비가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 임대 조건 변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도현 씨,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나는 준비한 파일을 꺼내 이사들에게 나눠주었다. 파일 제목, 합의 전 프로젝트 관련 분석 보고서.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일이었다. 먼저, 이 보고서는 최근 세린 대표가 외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 계획서입니다. 합의 전 파워트너즈라는 이름의 독립법인을 통해 현재 하진스테이가 운영 중인 지역에 동종 업종 호텔 체인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 계획에는 내부 운영 경험과 고객 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단순한 컨설팅 프로젝트예요. 실제 개발과는 무관합니다. 나는 조용히 맞받았다. 강릉시청, 순천시청, 진주시청에 제출된 개발허가 신청서 모두 유세린 대표 명의입니다. 또 투자자 유치 자료에는 기존 하진스테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브랜드를 세운다고 적혀 있더군요. 아버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게 사실이냐, 세린아?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사실상 인정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문을 열었다. 저는 더 이상 하진스테이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5년간 시세 이하의 임대를 제공한 것은 가족과 회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악용한 것이 누구인지는 이 방에 있는 분들 모두가 아셨을 겁니다. 이사 중 한 명, 양재훈 이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사회는 오늘부로 박세린 대표의 신임 여부를 표결할 것입니다. 결과는 전원 찬성. 아버지는 기권했고 세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나를 스쳐 지나가며 짧게 말했다. 넌 다 계획했었지. 아니, 넌 나를 무너뜨릴 생각만 했고 나는 회사를 지킬 방법을 고민했을 뿐이야.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하진스테이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랜드 이스트와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새 호텔 모두 새 이름으로 리브랜딩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원 누구도 해고되지 않았고 이용객 누구도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1년 후 강릉 하버뷰 호텔 옥상 테라스. 한때 하진스테이의 핵심이었던 이 건물은 이제 그랜드 이스트의 동해안 컬렉션 플래그십으로 바뀌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많은 건 여전히 그대로였다. 최명훈 팀장은 여전히 설비를 총괄했고 프런트 직원들도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 방문객들은 여전히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아침 커피를 마셨고 그 조용한 가치는 어떤 브랜드 이름보다 강했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다 옆으로 다가온 정태현 대표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번 분기 보고서입니다. 강릉, 진주, 순천 평균 객실 가동률 86%, 전년 동기 대비 수익 19% 상승.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원한 건 새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그저 예측 가능한 안정감과 진심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정 대표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버지는 잘 지내시죠? 네, 매달 한 번씩 저녁을 먹습니다. 여전히 스테이크 잘 굽습니다. 그는 장식금을 그리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그리고 누나분은요? 합의전 파워코너즈, 3개월 전 법정관리 신청. 투자자 신뢰를 묻히었고 신규 개발지에서 민원도 심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별다른 감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분노도 슬픔도 승리감도 아니었다. 그저 끝이 난 이야기. 정 대표가 회의로 내려간 후 나는 혼자 옥상에 남았다. 눈앞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동해 바다. 그리고 발 아래엔 내가 소유한 이 호텔이 뿌리내린 땅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했다. 보낸 사람, 아버지 오늘 저녁 고기 구운단다. 세아랑 민우도 온다더라. 너도 알아. 나는 작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갈게요.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도 사갈게요. 세린의 아이들인 세아와 민우는 여전히 나를 삼촌이라 부른다.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절대 놓지 않았다. 아이들은 엄마와 삼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알 필요 없도록 만들고 싶다. 나는 마지막으로 옥상의 철제 난간을 가볍게 두드렸다.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은 구조. 그 위에 서 있는 건물.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단단한 기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누가 가장 큰 방을 차지했는가가 아니었다.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가도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가였다.